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슨 1의 문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문법은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과거 완료 헤드 PP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학습지들 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과거 완료는 영어로 past perfec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영어 표현을 직접 알려드리는 이유는 사실 미국 선생님이 설명하는 미국 영어 문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고 싶을 때 조금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얘기하는 과거 완료 어떨 때 사용하는지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 선생님이 줄 거 주었네요. started in the past. 과거에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continued up to a given time in the past입니다. 자, 과거에 어떤 주어진 시점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할 때 past perfect tense라고 씁니다. 여러분 본문 수업할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과거 완료형은 혼자 쓸 수는 없다. 반드시 뭔가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점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여기서도 바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떤 given time in the past, 과거에 뭔가 주어진 기준이 되는 시점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표 한번 볼게요. 자, 외국에서 얘기하는 과거 완료형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A completed action before another action. 그러니까 뭔가 어떤 행위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끝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과거 완료를 쓴다고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duration of a completed action입니다. 뭔가 기간이네요.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 어떤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한국어로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과거에 특정 시점 이전의 일이 과거 시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표현할 때 씁니다. 두 번째, 특정 과거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도 쓰고요. 자, 어떤 과거보다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대과거다라고 표시한다라고 여러분 학습지에 빈칸 채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 교과서 25페이지 문법 파트에 나와 있는 문제를 선생님이 학습지에다 그대로 옮겨둔 겁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past perfect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자, 되셨나요? 자, 항상 과거 완료 형태를 쓸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과거 시점과 과거 완료 시점 두 가지의 시점을 나누는 것부터 할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자, 여기 1번 문장 먼저 보니까 They arrived to station. 그들은 역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found 발견을 했네요. 알게 되었나요? 무엇을요? 기차가 이미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도착해서 발견했던 그 시점보다 그 트레인은 먼저 이미 떠나가 버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 과거 완료를 써야겠는데 어떻게 써놓으셨습니까? had already left 이렇게 쓰셨나요? 네, 여기 나오는 already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had와 left 사이에 들어와도 되고 아니면 문장 끝에 들어가서 had left already 라는 형식으로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2번 I had a strange feeling. 내가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근데 어떤 기분이냐면 내가 그녀를 이미 그 이전에 만났었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이 시점보다 그녀를 만났던 그 시점이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자, 그래서 과거 완료형으로 had met her 그리고 이전에 before 이렇게 써넣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장입니다. Suddenly Angela realized that 자, 갑자기 Angela는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녀의 모자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깨닫는 그 순간 이전에 이미 뭐죠? 모자는 없어졌습니다. 그죠? 자, 여기 철자 틀렸네요. LOSE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녀가 이미 잃어버렸다 해서 had lost her ha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도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우리말 뜻과 같도록 괄호 안의 단어와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영작 문제입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들은 서술형으로 되기 참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1번, 2번, 3번 각각 문제를 풀 때 무엇을 좀 중심적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죠. 시제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겠습니다. 과거 시제와 과거 완료 시제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겠어요. 예를 들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작년에 호주에서 코알라를 보았다라고 하는 과거 시제가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그 이전에 그것을 본 적이 없었다라는 훨씬 더 이전의 이야기가 나와야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도 케빈이 재킷을 입었다라는 내용이 먼저 기준이 되고요. 그 이전에 그 재킷을 그의 아버지가 사주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3번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라는 시점이 있고요. 그때까지 3시간 동안 계속 앉아 있었다라는 두 가지의 시점 구별해서 여러분들 문제 풀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똑같이 3분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 푸셨나요? 그러면 정답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작년에 호주에서 코알라를 봤을 때까지 뭐뭐 할 때까지니까 접속사 until 써서 문장 두 개를 이어주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코알라를 I had never seen a koala until I saw one in Australia last year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one은 앞에 있는 a koala를 받는 부정대명사인데 사실 이 부분을 그냥 it이라고 하는 대명사로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장 Kevin wore the jacket that his father had bought for him. 자, 여기서는요. 과거와 과거 완료 시제가 쓰여져 있고요. 재킷은 재킷인데 어떤 재킷이에요? 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 앞에 있는 재킷을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됐네요. 자,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다음 파트에서 바로 문제 풀어볼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은 생략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that 말고 뭐도 쓸 수 있다? which 써도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 had bought 다음에 나와 있는 for him 부분에 나와 있는 for 전치사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이게 수요 동사일 경우에는요, buy him a jacket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직접 목적어 자리에 있는 jacket이 앞으로 이동을 해버려서 간접 목적어가 혼자 남아있네요. 자, 간접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가 있어야 쓸 수 있는 아이입니다. 간접 목적어가 이렇게 혼자 남겨질 경우에는 전치사가 붙어야 되는 것이 이제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his father had bought 다음에 전치사 for 쓰시고 him 쓰시면 되겠습니다. 3번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문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는 3시간째 앉아 있어서 그의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라는 문장에서 그의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 시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과거 시제로 써주시고요. His back started to hurt. 먼저 쓰고 왜냐하면 그가 3시간째 앉아 있어서 라고 해서 because 다음에 he had been sitting for 3 hours 라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거 완료 진행 먼저 쓰고 뒤에 so 붙이고 문장 연결해도 괜찮습니다. 둘 다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의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던 그 시점에서 그가 계속 앉아있는 상태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형을 사용해도 되고요. 이것을 그냥 had sit라고 하는 과거 완료 형태로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과거 완료 안에 이미 계속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야기했었죠. 본문 수업할 때. 네, 그래서 he had sit for 3 hours. So his back started to hurt 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started라는 동사는요. 뒤에 목적어로 to 부정사와 ing를 둘 다 가진다. 그죠? 그래서 started to hurt 혹은 started hurting이라고 둘 다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항상 기억하도록 하세요. 의미가 똑같아야 합니다. 한국어로 나와 있는 의미와 영어의 문장의 의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요. 자, 그렇게 일치하는 한에서 다양한 문법들을 활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대신에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는 한에서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실게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사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웠던 거예요. 문장 두 개를 관계대명사로 이용해서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드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를 했을 거고요. 오늘은 거기다가 조금 더 한 단계만 더 심화한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 먼저 볼게요. Relative pronouns as objects라고 되어 있어요. 자, relative 하면은요, 관계의 이런 뜻이에요. pronouns 하면은요, 대명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relative pronouns 하면은 관계대명사라는 명칭이 되고,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가 문장 속에서 뭐로 사용되냐면 as objects, 목적어로 사용된다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자, 뒤에 영어 설명이 되게 많은데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같이 따라오세요. 자, a relative clause라고 문장 시작하는데요. 자, 이거
관계사절입니다.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는 그 뒷부분의 문장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이것이 뭐라고도 불리냐면요. adjective clause라고도 불린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형용사절로 불린다고 해요. 자, 여러분, 문장 속에서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죠? 그렇죠. 명사를 꾸며주는 게 바로 형용사예요. 자, 그러면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즉 이 관계대명사 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문장이 된다라는 건데요. 자, 아까 우리 앞에서 풀었던 예문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내가 재킷을 입었는데 그 재킷이 어떤 재킷이에요? 아버지가 사준 재킷이죠. 재킷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줄 건데 이것을 꾸며주는 게 바로 뒤에 나오는 아버지가 사준이라고 하는 문장이 되어버렸네요. 자, 이럴 경우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문장이라고 해서 형용사절이라고 부릅니다.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는 이 뒷부분의 문장은 앞에 나오는 선행사,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형용사절이라고 이름 붙여졌다라는 그 설명입니다. 자, 뒷부분 볼게요. 이 뒤에 나오는 관계사절은요.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주어이든 목적어이든 상관없이 다 꾸며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이름 붙여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 목적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는 뒷부분의 그 문장에서 얘가 뭐로 사용되었었냐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죠.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목적으로 사용된 I가 관계대명사로 바뀔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바뀌는 거고요.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종류에는 여기 나와 있는 표의 가운데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적어로 사용되는 관계대명사는요. whom이 있습니다. 원래는 whom인데요. 요새 현대 영어에서는 who를 써서 whom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자, 사물일 경우에 선행사가 사물일 경우에는 which 사용하고요. who, whom, which 구별하지 않고 다 사용할 수 있는 that 있고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경우에는 omit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략도 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네요. 자, 중요한 거 밑에 나와 있는 다이아몬드 표시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When who, whom, or which has a preposition. 자, preposition이라고 하면은 전치사라는 표현입니다.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전치사를 가질 때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때 이 전치사의 which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때 전치사는요. At the beginning of clause. 그 절의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즉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붙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면 to which라거나 아니면 after which라거나 이런 식의 형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관계대명사 앞에 이 전치사가 위치한 그런 형태가 되고요. 혹은 어디로도 갈 수 있다고요? At the end of the clause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which를 시작하는 이 관계대명사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to로 끝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우리 본문에서 그거 기억나시나요? 디에고라고 하는 아이가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익숙했었던 그 슬픈 어린 소년이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used to 하고 뒤에 to라고 하는 전치사로 끝나는 문장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와 함께 올 때 이 전치사의 위치는 첫 번째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붙어서 함께 나오거나 아니면 관계대명사절 마지막 그 끝에 혼자 붙어 있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위치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but when that has a preposition. 그런데 t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전치사를 가질 때 이 전치사의 위치 어디로만 간다고요? always comes at the end. 항상 문장의 제일 끝에만 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to that이라는 형태 쓸 수 있다라는 건가요? 없다라는 거죠. 이럴 때 to 앞에 못 붙인다.
자, 관계대명사가 되실 경우에는 전치사 어디로만 가야 한다? 문장 제일 끝에만 가야 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어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에는 세 가지가 있네요. 뭐가 있나요? whom, which, that 인데요. 자, 현대 영어에서는 who도 대신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m을 괄호로 딱 묶으면 who, whom 둘 다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 즉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는 뒷부분의 문장 안에서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다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이고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요? at which라는 이러한 관계대명사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이 which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니까 생략을 하고 싶어. 이지만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는 생략을 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생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전치사, 앞에 있는 전치사 at을 문장의 끝으로 보내고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혼자 남아있을 경우에만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 같은 경우에는요. 전치사 플러스 that의 형태로 쓸 수 있다? 없다 되겠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되실 경우에는 이 전치사 앞부분에 있으면 안 되고요. 문장의 제일 끝으로 이동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Combine the two sentences using relative pronouns. 자,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문장 두 개를 합쳐보세요 라는 문제이고요. 여러분들 교과서 25페이지 문법 페이지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굉장히 쉬운 부분이긴 하지만요. 여러분들 단계적으로 어떻게 밟아가야 되는지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다 푸셨나요?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문장 두 개를 합치려고 할 때 이 문장 두 개에서 항상 뭐를 먼저 찾았죠? 그렇죠. 반복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찾았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장에서 반복되는 부분 어디가 반복되고 있나요? 그렇죠. The milk라는 아이와 뒷문장의 it이 같은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네요. 그런데 뒷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I bought it 할 때 이 it이 있는 자리 한번 볼게요. 앞에 나오는 bought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죠.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관계대명사로 바꿀 때 어떤 형태로 바꾼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바꿔야겠네요. it이 가리키는 것이 사물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which로 바꾸거나 아니면 that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이 바꾼 which와 that을 옮겨야 됩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이 뒷문장에 있는 이 I bought it this morning 이라고 하는 문장의 제일 앞으로 which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 앞에 나오는 선행사 뒤에 가서 붙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요. I drank the milk
which 혹은 that I bought this morning 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ich와 that 같은 경우에는 생략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장 똑같은 단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The new employee is very enthusiastic. 여러분, enthusiastic 하면 무슨 뜻이죠? 그렇죠. 열정적인, 열정이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죠. 어떤 단어가 같은 것을 가리키는 반복적인 단어입니까? The new employee라고 하는 단어와 뒷문장의 him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네요. 자, 뒤에 나오는 him 자리 보겠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바꿀 거고요. him, 사람을 가리키는 거니까요. 뭘로 바꿔야 할까요? 그렇죠. whom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who로 바꾸거나 아니면 that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뀌어진 이 I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그렇죠. We hired라고 하는 이 문장의 제일 첫 번째로 위치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who 혹은 whom 혹은 that we hired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단계에 이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는 문장의 위치를 옮겨야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죠. 앞에 나오는 문장의 선행사 바로 다음 부분으로 이 아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 어떻게 되는 겁니까? The new employee whom 혹은 that we hired is very enthusiastic 이라는 문장의 형태가 완성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때도 who, whom, that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생략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지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문장의 위치 부분 정도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풀어볼게요. 다음 우리말 뜻과 같도록 괄호 안의 단어와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작 문제이고요. 마찬가지 3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 푸셨나요, 여러분? 정답 이렇게 쓰셨습니까? 1번 문장, 소피는 내가 인터넷을 통해 만난 친구이다 라는 문장에서 주절 문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피는 친구입니다 라는 문장이고요.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냐면 내가 인터넷을 통해 만난 이라고 하는 부분이 뒤에 관계대명사 절로 붙어야겠네요. Sophie is a friend 쓰시면 되고요. 자, 어떤 친구예요?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Who, whom 혹은 that 쓰거나 아니면 아예 생략도 가능하고요.
내가 인터넷을 통해 만난 I met through the internet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through 말고요. via라는 표현도 쓰실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안내문과 같은 그런 실용문에서도 간간히 등장하는 친구이죠. 의미는 무엇을 통해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조금 주의해 봐야 할 게 여기서는 관사가 이제 어라고 붙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문장은 Sophie's a friend라는 문장 따로 나와 있고 다른 문장이 합쳐서 이렇게 어를 바로 썼지만 사실 이렇게 뒤에서 뭔가 수식 어구가 붙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관사는 더라고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2번 문장 볼게요. 나는 어제 한 숙제를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절 문장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숙제를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고요. 숙제는 숙제인데 어떤 숙제? 어제 한 숙제라는 부분으로 뒷부분 관계대명사 절로 붙어야겠습니다. I forgot to bring the homework 쓰시고요. which 혹은 that 쓰거나 아니면 아예 생략시켜버리고 I did yesterday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forgot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의 형태입니다. to bring이 올 수도 있고요. 자, bringing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올 때 각각 의미가 달라지는 거 알고 계시죠? forgot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 이것은 미래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을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ing를 쓰면 과거의 의미가 들어가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 지우개예요. 내가 했었는데 내가 이미 했었던 그 사실을 내가 까먹었다라는 표현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forgot to bring이 오는 것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잊어버렸는데 그 잊어버린 것보다 내가 했던 숙제를 한 게 훨씬 더 이전이잖아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had done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된다고 보시나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아침에 말이야 어제 했던 것을 갖고 오는 것을 까먹었어 라고 해서 뭔가 시간적인 차이가 확실하게 보인다면 had done 쓰시면 됩니다. This morning I forgot to bring the homework that I had done yesterday 라고 쓰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어제 한 숙제를 내가 어제 가지고 오는 것을 까먹었어요 라고 표현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시제의 차이라던가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그냥 과거 써주시면 되고요. 뭔가 시제적인 차이가 눈에 확 드러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had done 쓰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3번 내가 대화를 나눈 선생님은 참을성 있게 나의 모든 질문에 답해 주셨다라는 문장인데요. 자, 여기서 주절의 주어 뭐가 되어야 할까요? 내가 주어일까요? 선생님이 주어일까요? 그렇죠. 선생님이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은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면 내가 대화를 나눈 그 선생님이 참을성 있게 답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질문에 라고 문장 순서 맞춰주셔야겠죠. 자, the teacher 쓰시고요. 자, 근데 어떤 선생님이냐면 to whom I talked 쓰셔야겠네요. 자, 여기서 전치사 to 썼지만요. 사실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나누었다 라고 할 때는 with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with whom 써도 되고요. 자, patiently 자물성 있게 라는 단어 문장 끝에 가서 with patience 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with patience 혹은 patiently 둘 다 참을성 있게 라는 표현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보면 본문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찾으셔서 여러분들 문제 푸셔야 하는데 이 교과서 본문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 건 전부 다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자, 교과서 23페이지, 24페이지 보시면 본문과 관련된 본문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따로 풀이는 해주지 않지만 이 부분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문제 풀어보시고요.
25페이지는 방금 했던 문법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와 33페이지 랩업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도 보면 중간에 본문과 관련된 문제들이 몇 개 나옵니다. 자, 요 문제들 전부 다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같이 공부해 주실게요. 이런 패턴은 2과 3과 동일하게 진행될 겁니다. 똑같이 시험 범위 이런 식으로 적용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거고요. 중간중간에 혹시 이 페이지 외에 다른 페이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선생님이 시험 범위 공지할 때 정확하게 페이지 써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제 푸시고요. 오늘 수업한 문법 학습지 사진 찍어서 과제로 올려주시겠습니다. 자기평가지도 완성하셔서 함께 올려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할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